안녕하십니까. 문제해결 플랫폼의 송종영 HR더입니다. 문제 해결에 관한 지식, 경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불법 주정처에 관한 문제 해결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문제 해결에서 문제 해결의 대상을 어떻게 설정함에 따라서 문제 해결의 방향성과 문제 해결 전후의 결과의 상이함을 보여주는 시사점이 있는 사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발생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불법 주차에 관한 문제 해결 사례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1단지와 3단지 사이에 2차선의 도로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도로 차선 갓길에 불법 주차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진을 찍어놓지 않아서 유사한 사진을 올렸지만 실제의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당연히 2차선 도로가 1차선으로 바뀌면서 차량 혼잡이 있었고 어느 때는 상행차와 하행차가 맞닥뜨려 서로 오도 가도 못하는 극단적인 상황도 연출되었습니다. 매일 민원이 속출하면서 불법 주차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문제 해결의 진행 상황을 간단히 기술하여 보겠습니다. 문제는 불법 주차가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고민 없이 불법 주차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기대하는 바는 차량 통행 원활이 되겠습니다. 대안은 고민할 것도 없이 신고를 통한 강력한 주차 단속이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강력 단속으로 불법 주차가 해결되었나요? 좀 더 세부적으로 불법 주차와의 전쟁에서 사용된 문제 해결 대안을 살펴보면 불법 주정차 스티커 발부, 차량 견인, 불법 주차인에게 호소하는 홍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경에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도로에 불법 주차를 자제해달라는 안내 방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불법 주차와의 주차 단속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결론이 없는 일회성 문제 해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본질보다 현상에 집착하는 문제 해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랄만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가 말끔히 사라진 것입니다. 저 스스로도 믿을 수가 없어 그 즉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한 것일까요? 제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그 과정을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과정을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에 맞춰 유추하여 보았습니다. 먼저 끊임없이 반복되는 불법 주차의 민원 속에서 담당자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새롭게 보입니다. 문제는 주민들의 불법 주차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라고 기술할 수 있습니다. 즉, 문제의 대상을 차에서 주민으로 바꾼 것입니다. 원인은 주민의 관점에서 위험하고 혼잡한 도로에 대한 불만이고요. 당연히 기대 수준도 사람 중심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자녀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아파트 주변 환경이 쾌적할 수 있도록 도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대안은 불법 주차의 주체가 되는 이기적인 운전자들이 불법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불법 주차의 원천적 봉쇄에 방향이 맞추어지고 그 근원이 되는 도로의 갓길을 없애는 대안 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벤치마킹과 아이디어 미팅을 통해 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 도로 가운데 이중의 분리봉을 설치하자는 창의적인 대안을 실행하게 됩니다. 결과는 대박으로 불법 주차에 관한 문제를 100%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 사례는 문제의 대상이 사물인 차에서 사람이 주민으로 바뀌면서 사물 중심의 문제 해결에서 아파트 주민의 기대를 충족하는 공간 중심의 문제 해결로 생산적인 결과를 창조한 문제 해결 사례입니다. 나름대로 이런 문제 해결을 요즘에는 디자인 싱킹 문제 해결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의 문제 해결 사례처럼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은 문제의 본질로부터 해방되는 문제 해결, 가성비가 높은 문제 해결, 즉 생산성이 높은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의 4단계 프로세스에 맞춰 진행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살펴야 되며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질을 해결하는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디테일한 세부 계획과 마지막까지 리스크에 대비하는 실행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의 4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정하는 문제 정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문제 해결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자칫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불법 주차 사례도 처음에는 문제를 차에 맞추면서 불법 주차 단속에만 국한했지만 나중에는 사람인 주민의 초점을 맞추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간 사례입니다. 문제 해결의 가성비 관점에서 검토해 본다면 모든 문제 해결이 문제 정의, 원인 분석, 대안 수립, 실행 관리의 4단계의 순차적인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문제 해결의 진행 패턴에 맞춰 문제 해결의 4가지 유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유형의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를 인지하면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원인이 유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에 적합한 검증도 대안도 있어 곧바로 실행에 들어가는 문제 해결을 말합니다. 실행 관리에 집중하여 스피드하게 진행되는 문제 해결로 문제 해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제2유형의 문제 해결입니다. 1유형의 문제 해결처럼 문제를 인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지만 기존의 대안을 벗어나 새롭고 차별적인 대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아이디어 개발과 합리적 의사결정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제3유형의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를 인지하면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심도 있는 원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과 결혼 발굴 중심의 원인 분석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제4유형의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의 규모가 크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문제 정의, 원인 분석, 대안 개발, 실행 관리 4단계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4가지 유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사점은 문제 해결에서 가성비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자칫 모든 문제 해결을 사유형으로 접근하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불합리한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범불법 주차 사례는 창의적인 대안 개발에 집중하여야 하는 제2유형의 문제 해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벤치마킹과 아이디어 수령 경과를 통해서 도로 가운데 이중의 분리보험을 설치하여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즉, 선택과 집중으로 높은 생산성을 도출한 가성비 높은 문제 해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불법 주차 문제 해결 사례를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에 맞춰 설명드렸습니다. 정의 차원에서 2가지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문제가 발생되면 문제 해결자는 원인과 대안을 머릿속에 상정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은 문제 해결자가 몰고 나가고 싶은 쪽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자칫 마녀사냥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문제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대안을 배제하고 대상과 현상, 대상과 결함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문제를 인지해야 됩니다. 누구의 문제인가?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가? 본 불법 주차 문제 해결 사례에서는 대상을 주민으로 현상과 결함을 불법 주차 민원 폭증으로 바라보면서 아파트 주민들의 불법 주차 민원 폭증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기술하였습니다. 당연히 문제 해결을 위한 고객의 말에 경청하면서 고객이 원하고 기대했던 것 중심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는 창조적인 문제 해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문제의 증상이 맞는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뛸 때는 뛰고
고민할 때는 고민하고 새로운 대안 개발 필요할 때는 창의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또한 전략적으로 문제 해결할 때는 무엇보다도 신중하여야 합니다. 가성비 높은 문제 해결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핵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 해결자들은 신속하게 진행할 때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전략적으로 고민할 때 즉흥적으로 접근하여 문제 해결을 망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베스트한 문제 해결자가 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자 스스로가 문제를 바라보는 안목을 높여야 합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지식, 경험, 성공 사례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일상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생활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와 친해지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평생 개인적인 측면에서 직업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와 친구가 되면 문제 해결에서 더욱더 높은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외칩니다. 문제야 놀자.